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는 어제 강한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 정도 상승하면서 특히 나스닥이 이틀 만에 3%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동안의 부진을 상당히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16,000 스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이번 주 초까지 시장을 괴롭혔던 악재들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되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화이자의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가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얻은 것도 시장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코로나의 가장 무서운 점 중 하나가 아직 백신은 있지만 마땅한 치료제가 없다는 건데요. 물론 완전하진 않은 치료제지만 어쨌든 치료 수단의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의 불안감을 훨씬 덜어줄 수는 있겠죠. 이로 인해 시장을 극심하게 괴롭히던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가 많이 사라진 점이 시장이 좋아질 수 있었던 가장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과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암호화폐 시장도 어제 주식시장의 상승으로 마찬가지로 같은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다만 도중에 크립토인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거부되었다는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면서 전체 시장 분위기가 주식시장에 비해서는 살짝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올해 안에 승인될 거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빨라도 내년 2분기나 또는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가격 흐름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투자자들이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일명 축적 기간에 있는데요. 보시는 그래프에서 위에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구간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빠져나오는 구간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구간이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유입되는 기간입니다. 지난 5월 대폭락장에 강하게 한번 조정이 나온 이후 현재는 투자자들이 다시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급량이 줄어들면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죠. 비트코인 역시도 축적 기간이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과거가 현재를 대변해 주지는 않습니다만 확률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애플은 빅테크 중에서도 최근 주가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애플의 현재 시가총액은 2조 8,800억 달러로 조만간 3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애플이 3조 달러가 되는 건 주가가 약 182달러 70센트가 되었을 텐데요. 지난번 고점인 182달러를 기록할 때 거의 3조 달러 근처까지 도달했었는데 아마도 조만간 역사상 최초의 3조 달러 기업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이 기대보다 강력하다면서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능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폰의 발주 배송 기간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걸 수요 감소 때문이 아니라 아이폰 신작의 보틀렉이었던 전원 관리칙과 카메라 모듈의 공급 병목 현상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 이로 인해 아이폰의 판매량이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애플에 대한 강세를 지속적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약 2주 전에 애플의 목표 주가를 164달러에서 200달러로 올렸습니다. 네, 테슬라가 천슬라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바로 어제만 하더라도 한때 800달러대까지 떨어지면서 이대로 주가가 무너지나 했는데 하루하고 딱 반나절 만에 천슬라로 올라섰습니다. 이처럼 단기적인 주가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죠. 오늘 테슬라가 천슬라로 복귀한 이유는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 때문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바빌론 비와의 인터뷰에서 스탁옵션 취득을 위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10%를 매도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만큼 충분히 팔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말의 뉘앙스만으로는 더 이상 매도하지 않겠다는 뜻처럼 보이긴 했는데 이로 인해 오늘 주가가 매우 강력하게 상승했다고 볼 수 있죠. 다만 본인도 이 인터뷰에서 했던 말에 대해 사람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직 미리 설정된 매도 계획이 다 끝난 것은 아니고 약간의 매도 계획은 남아있지만 거의 끝나간다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팔고 있는 이유는 2012년에 받았던 스탁옵션을 취득할 때에 주가 차익에 따른 거액의 세금을 지불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내년 8월까지 취득해야 하는 스탁옵션이 2280만 주였는데 현재까지 1920만 주를 획득했습니다. 즉 아직도 380만 주 정도의 스탁옵션이 남아있다는 얘기고요. 일론 머스크는 매번 주식을 매도할 때 약 200만 주씩 스탁옵션을 취득하고 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추론하면 아직 2번 정도 더 매도를 하고 남은 스탁옵션을 취득해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현재 매도할 때마다 93만 주 정도를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 2번 186만 주를 추가 매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텐비 5-1 계획은 해를 넘기면 다시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잔존 186만 주를 모두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딱 2번 더 팔고 나면 매도 계획이 완전히 종료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았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매도가 끝난다는 소식만 나오면 주가가 오늘처럼 급등한다는 것도 사람들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일론 머스크가 남은 2번의 매도를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마지막 떨이 세일을 주스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말 그대로 최종 연말 떨이 세일이죠.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가 주주들에게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주는 산타가 되겠네요. 하지만 이런 거 결국 단기적인 이슈일 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세금을 위해 주식을 팔았지만 스탁옵션을 통해 결국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보다 더 많은 주식을 획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테슬라의 펀더멘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대주주의 지분이 상승했기 때문에 오히려 강화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과열되려 하던 주가를 한번 누르면서 쭉정이들을 떨궈냈고 스트롱 핸드들의 물량을 불리면서 주가의 기반은 더 튼튼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죠. 실제 기업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즉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봐야 합니다.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자신의 4분기 인도량 예상치를 업데이트했는데요. 유료 사이트에서의 공개였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역대 최고치로 올렸습니다. 애널리스트의 평균 예상치를 10% 정도 가뿐하게 뛰어넘는데 규모의 경제에 의해 테슬라는 판매 수량이 늘어날수록 현재 마진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경우 마진은 그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4분기 테슬라 EPS는 1달러 92센트입니다만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예상하는 인도량에 가깝게 판매가 되었을 경우 시장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EPS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2022년 인도량을 146만 대로 2023년 인도량을 211만 대로 예상했는데요. 2022년은 2021년 대비 60%, 2023년은 다시 45%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보수적인 추정치로 보고 있는데 이 정도의 추정이 맞다고 해도 그 경우에 EPS 증가율은 2022년에는 거의 2배, 2023년에도 60% 정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테슬라는 스스로 향후 수년간 최소 50% 이상 인도량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이런 높은 성장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수치는 심하게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기차의 점유율은 작년 3%대에서 올해 7%대까지 1년 만에 무려 2배 성장을 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기존 예상치를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상승률이고 이 정도의 상승 추세면 완전한 급속 성장기에 들어갔다고 봐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향후 4, 5년 정도가 역대급의 성장을 달성할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마 우리들 인생에 딱 한두 번밖에 경험하지 못할 한 기업의 엄청난 초고속 성장을 보시게 될 겁니다. 테슬라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그 초고속 성장의 입구를 이제 막 통과를 했고 내년부터는 본 게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900 슬라, 1000 슬라, 1200 슬라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에 테슬라는 4대1, 5대1의 주식 분할을 하고 나서 다시 천슬라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바뀌는 가격을 보면서 일희일비하는 건 구름 모양 바뀌는 거 보면서 웃었다 울었다 하는 것과 같다고 했죠. 형상에 현혹되지 말고 본질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